일론 머스크가 한 달 뒤 AI 데이를 열겠다고 했는데요. 바로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이고 자율주행의 핵심은 AI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기업들이 자율주행차로 내세우는 기술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RK가 2025년 테슬라의 매출의 절반은 자율주행으로부터 일어난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과연 이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반도체의 거인 진 켈러와 AI 천재 연구자 카파시가 무엇을 준비했고 도조 슈퍼컴퓨터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자율주행차 시대가 2, 3년 안에 올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그런 시대는 아직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 외에도 상당수 기업인들이 자율주행차 시대가 머지않은 미래의 일인 것처럼 전망해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수십 년 뒤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생각보다 쉽게 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자율주행 기술은 차량 운전의 운전자, 즉 인간이 얼마나 개입하느냐에 따라 통상 6단계로 구분됩니다. 4단계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넓은 의미의 무인 운행으로 인정되고 5단계 이상은 돼야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 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3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레벨 3도 운전자가 주행에 대체로 개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기술이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의미의 자율주행차로서는 부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메리 커밍스 듀크대 인간자율연구소장은 AI 지능이 원시적인 형태에 불과하고 자율주행차의 AI가 지식을 기반으로 추론해낸 정보에 불과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4월 올린 트윗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제대로 된 의미의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은 충분히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의 발언은 인간에 맞먹는 수준의 AI 기술이 개발돼야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차가 개발될 수 있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골드만삭스는 AI 발전에서 중요한 4가지 요소는 인재, 데이터, 인프라, 컴퓨팅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이 요소들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재 반도체 설계자 진 켈러의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의 마법사 진 켈러가 작년 인텔을 떠났을 때 업계에서는 그의 다음 행로에 주목했습니다. 그가 회사를 옮길 때마다 업계의 기술 트렌드를 바꿔줄 반도체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애플, 테슬라에 있으면서 첫 독자칩을 개발해준 것은 전설로 통합니다. 그런 켈러가 세계 최고 CPU 회사를 버리고 간 곳은 놀랍게도 캐나다 반도체 스타트업 텐스토런트였습니다. 그는 컴퓨터의 미래인 소프트웨어 2.0에 맞는 하드웨어 반도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진 켈러는 반도체 경력이 무려 40년입니다. 아마도 켈러의 마지막 도전일 수도 있는 소프트웨어 2.0에 맞는 반도체 솔루션 개발에 뛰어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2.0 시대에는 소프트웨어의 정의가 송두리째 바뀝니다. 소프트웨어 1.0은 컴퓨터에 일을 시키려면 조건을 주고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인간이 논리 구조를 짜줘야 합니다. 코딩 작업이 필수라는 얘기죠. 컴퓨터에 시키는 일이 복잡해질수록 기계적 작업을 수행할 인력과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해졌고 이것이 시킬 수 있는 일의 한계로 다가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2.0은 인간이 직접 코딩해 알고리즘을 짜지 않습니다. 대신 컴퓨터에 시키려는 일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인공신경망이 스스로 뛰어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설계자인 짐 켈러는 어떻게 소프트웨어 2.0에 착안하게 되었을까요? 우선은 본인의 역량이겠죠. 정말 뛰어난 하드웨어 설계자는 필연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생각할 것이고 그런 그의 전문성이 예정된 길로 이끌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테슬라에 와서 자율주행 독자칩 설계를 맡았습니다. 바로 이듬해인 2017년 안드레이 카파시가 테슬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테슬라 자율주행 AI 총괄을 맡게 되지요. 카파시는 스탠포드대의 천재 AI 연구자였다가 AI 언어 모델 GPT-3을 개발해 유명해진 연구소 오픈AI를 거친 뒤 일론 머스크의 낙점을 받고 테슬라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GPT-3은 언어를 이해한 최초의 AI입니다. 여기 번역을 아주 쉽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번역 전에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청산되면 시리즈 A 주주들은 각 시리즈 A 주식과 관련하여 최초 발행 가격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모든 주주들보다 우선으로 받게 되며 누적되어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을 추가로 받는다. 이 돈을 분배한 후 회사에 남는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시리즈 A 주주들은 보통주 보유자들과 함께 전환 기준으로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참여하게 된다.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GPT-3은 이러한 난해한 법률 용어를 다음과 같이 쉬운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마무리되면 시리즈 A 투자자들은 적어도 투자한 돈만큼 되돌려받고 남는 자산이 있으면 일반 주주들과 나눠 갖게 된다. 어떤가요? 짧고 쉬운 문장으로 잘 번역이 되었죠? 다음은 소프트웨어 2.0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파시가 처음 들고 나온 용어가 소프트웨어 2.0이었는데요. 2017년에는 모호했지만 2021년 시점에서 많은 AI 전문가들이 소프트웨어 2.0 상업화의 최첨단에 있는 것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AI라고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2.0 시대엔 전통적 소프트웨어 1.0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알고리즘을 다듬어가는 방식은 정확히 소프트웨어 2.0에 해당하죠. 소프트웨어 2.0에서 최고의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어떤 목적에 맞는 양질의 아주 많은 데이터,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다양한 사례, 거대한 데이터를 신경망에 집어넣어 학습시킬 초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데요. AI 전문가들은 이런 것만 충족되면 컴퓨터의 능력이 거의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간이 풀 수 없었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세계에서 5번째로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공개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도조의 전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지난 몇 년간 테슬라는 자동차 내 외부에 컴퓨팅 성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부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공급받아 신경망으로 구동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훈련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지난 몇 년간 도조를 개발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도조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진전된 기술을 보이기 위해 한 달 안에 AI 데이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인재와 인프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직 죽은 물고기만이 물결을 따라 흘러간다라고 영국 언론인 말콤 머그리치가 말했습니다. 확고한 주관을 가진 일론 머스크는 각 언론사의 비관적인 발언과 시행착오의 난간에 굴복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